자, 변시 7회 2문입니다. 갑은 X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이고 을은 사채업자이다. 갑이 을에게 수억 원대 내기 골프에 필요한 돈을 빌린 후 내기 골프 도박에 필요한 돈을 빌린 후 변제에게 갚지 않자 사채업자 을은 위채무가 갑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갑에게 위채무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 그러니까 을은 지금 사채업자는 갑한테 지금 배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음을 발행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은 이게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권 남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음 발행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 발행은 무효예요. 다만 갑의 업무상 배임죄 기미수와 관련해서 이게 제3자에게 유통이 되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업무상 배임죄 기소가 되고, 유통이 되지 않으면 손해 발생 위험이 없어서 미수에 그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을은 비신분자죠. 자, 배임하면, 업무상 배임하면 33조 공범과 신분의 문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을은 그게 쟁점이고, 갑이 이를 승낙하여 을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약속 어음 용지에 액면금 5억 원, 이걸 주목하셔야 되죠. 항상 5억 원 배임, 회기, 횡령, 사기, 공갈 하면 항상 형법상 그 범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경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거죠. 따라서 5억 원 이상이구나. 그러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배임죄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발행일 등을 기재하고, 갑은 수취인을 을로 기재하고 X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라고 새겨진 명판과 법인 인감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했다. 그런데 유통되는지 봐야죠. 회사에서 실제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았다. 유통 안 됐으니까 미수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특경법상 미수인가? 아니죠. 특경법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자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범하지 못했죠. 미수에 그쳤죠. 특경법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미수가 되고, 을은 여기에 가담한 자죠. 33조 업무상 배임죄는 이중적 신분이죠. 따라서 33조 단서가 문제되는데 통설과 판례가 다르게 보죠. 통설은 성립과 과용 모두 독립적으로 보고, 판례는 성립은 연대적으로, 과형은 독립해서 보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목차로 정리를 해보면, 이 1번 행위와 관련해서 일단 갑의 죄책을 보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 업무상 배임죄가 되느냐? 그 중에서도 특경법 5억 원이 문제되니까 특경법 위반이 되느냐? 자, 이 어음을 발행할 때 을은 대표권 남용한다는 걸 잘 알았다. 대표권 남용이죠. 잘 알았다. 그럼 어음 발행은 무효고요. 무효고 유통도 안 됐다라는 거죠. 유통도 안 됐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없으니까 업무상 배임죄는 미수에 그치니까 범한 자가 아니고 특경법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미수가 된다 라는 거고, 큰 쟁점은 아니고 내기 골프, 도박 간단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갑이고, 을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 이거 공범과 신분의 문제인 거죠. 업무상 배임죄는 이중적 신분이라서 이중적 신분법,
그러면 비신분자인 을은 자 30공범과 신분의 문제 33조 단서가 문제가 되는데 통설은 성립과 과형 모두 단순 배임죄로 판례는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 과형은 단순 배임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고 또 골프 같이 쳤죠. 내기 골프, 도박. 아주 작은 논점이고 간단히 터치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 한편 외회사 전무이사인 병은 국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담임교사 A가 평소 딸을 많이 혼내는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 위 초등학교 부근을 걸어가다 도로에 인접한 딸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A를 보고 화가 나 위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감이 오시죠? 주거 침입. 주거 아니죠? 건조물 침입이 문제되겠고 얼굴을 들이밀어. 판례 있죠? 기수라는 거죠. 기미수가 문제되겠구나. 큰 소리로 잘 사는 애들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이게 A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라고 외쳤다. A가 제지하는데도 병은 약 20분간 계속 크게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A는 수업을 중단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 방해받았다라는 거죠. 국립초등학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바로 잡아보면 일단 병에 대해서 교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문제되는 거죠. 보호법이 꼭 써주셔야 되죠. 사생활의 평원. 그럼 이제 기수냐 미수냐. 기수라는 거죠. 판례 있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으니까 기수다. 간단한 쟁점. 그 다음에 20분간 계속 소리를 질렀다. 20분간 소리를 계속 지른 행위가 무슨 죄냐? 첫 번째, 국립초등학교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느냐?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구는 뭐죠? 위계나 폭행, 협박을 써야 되죠? 위계 없고 폭행 없고 협박 없죠. 자, 20분간 계속 크게 소리를 냈다.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힘, 위력, 이거 개념 포섭을 해주시고 위력에 해당한다. 그러면 위력에 의한 공직방 돼? 판례? 안 된다라는 거죠. 구성 요건이 없죠.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처벌하고 싶으니까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또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업무방해죄를 주장하는 거죠? 업무방해죄는 구성 요건에 위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판례는 뭐라고 해요? 업무와 공무는 다르다. 구별돼야 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 또한 지금 수업하고 있죠? 이 수업이 두 번째 쟁점으로 수업하는 게 과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이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인데 수업은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방도 안 되고 업무방해죄도 안 되는군요. 이게 두 번째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고, 자, 세 번째 사실관계. 병은 2017년 1월경 B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 이제 횡령죄 문제도 있구나. 곧바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B와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병이. 그리고 곧바로 갑에게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중간생략형 등기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가 안 된다라는 게 전합 변경 판례였습니다. 근데 병 자신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수탁자가 임의로 위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며
허위로 갑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이 수탁자로서 횡령했어요 라고 고소했다는 거죠. 그럼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고죄. 자,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데 무고죄는 개념 요건들을 쓰셔야죠. 허위사실 신고해야 되고 또 형사처벌 받을 만한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사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생등이다.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례 설시를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 형사처벌 원인 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거니까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 후 병은 위 약소고음 발행건을 추가 고사했고 사법경찰관은 위 회사에서 갑과 을이 만나 약소고음을 발행하는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찾아내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의 동영상 파일을 CD에 복사한 후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후 위 회사 CCTV 동영상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원본 파일은 삭제됐다. 자, CCTV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일단은 위수중부터 보셔야 되죠. 전자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06조 사망 범위를 정해야 되죠. 범위를 정해서 복사해야 되죠. 나와있죠. 그 부분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했다. 범위를 정했다. 오케이. 또 106조 사망 참여시켜야 되죠. 찾아내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의 동영상 파일 참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영장 없이 압수했다라는 거죠. 이미 제출받았다라는 거죠. 218조에 이미 제출물 압수로서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안으로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수중 부분은 문제없다. 일단 압수할 때 과정에서요. 다만 복사했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죠. 원본 파일이 존재해야 되고 제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야 되고 또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이 사본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원본 파일이 삭제됐다. 원본 파일 제출 불가능했다라는 거고 또 뭘 봐야 돼요? CCTV 갑과 을이 만나 약소고음을 발행하는 상황이 장면이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현장 사진인 거죠.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뭐 진술 증거설, 비진술 증거설, 판례는 비진술 증거설로 보이죠. 이걸로 가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차는 일단 위수중 관련해서 106조 사망 잘 지켰느냐, 참여시켰느냐, 또 플러스 218조 임의 압수로서 임의 제출물 압수로서 적법하다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했으니까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다.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고 동일하다. 이거 입증 안 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사진이죠. 현장 사진 CCTV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진술 증거냐 비진술 증거냐 판례 비진술 증거 쪽으로 가서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검토를 내려주시면 되죠. 이 사안상에는 위수증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고 사본의 증거 능력 검토하시고 현장 사진 증거 능력 검토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갑의 위 내기 골프 사실을 밝혀내고 기존 사건의 도박죄를 병합해서 기소했다. 갑의 재판에서 병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약소고음 발행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을 바꿨다. 재판에서. 이 검사는 병을 소환하여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문제되겠죠. 지금 공소 제기됐단 말이죠.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문제되었구나. 병은 참고인이죠. 병을 소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번복조서죠. 진술 번복조서 증거 능력 있나요? 없죠. 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판례도 부정하죠. 이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 병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했고 추가 증거로 제출된 위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자, 판례는 이 증언 자체는 독립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 번복조서는 증거 능력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벌병의 죄책 위에서 보셨고 목차에서 더보기라는 목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압수된 위 CD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CD 요거죠. 요 부분도 보셨고 5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병의 진술조서 및 병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는가? 자, 이건데 목차를 나눠야죠. 병의 진술조서와 병의 증언이요. 일단 병의 진술조서부터 보시면 공소 제기 후 수사라는 거죠. 증언, 번복, 조서죠. 판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증거능력 없다라는 거죠. 물론 증거 동의는 가능합니다.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병의 증언이죠. 병의 증언은 똑같은 판례예요. 이 증언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술조서는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만일 병의 위 도박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사가 위 도박죄 범행 이전에 내기골프 도박 범행 10회와 위 도박죄 확정 판결 이후에 내기골프 도박 범행 3회를 추가 수사한 후 상습 도박죄로 기소했다. 심리 결과 가백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 판결이 확정됐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판력 문제인가? 자, 지금 도박죄가 확정됐죠. 기판력 범위 문제죠. 기판력 저촉의 문제인 거예요. 일사부재리. 기판력 확정의 문제인가? 도박죄 확정됐죠? 확정됐는데 이전에 도박 범행 10회가 있고 또 이후에 3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습 도박죄로 이걸 상습 도박죄로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확정돼 있는데 중간에 도박죄가 결과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거죠. 포괄 일죄에서 중간에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 이 A, B 부분이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판례가 있죠. 상습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확정된 죄가 동종이야. 상습 도박으로 확정됐어? 그러면 분리되죠. 분리되고 A는 기판력 저촉으로 날아가는 거고 B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종이야. 단순 도박죄로 확정이 됐으면 분리 안 되죠. 분리 안 됩니다. A, B는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 상습 도박으로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죄는 상습 도박으로 확정된 게 아니죠. 단순 도박으로 확정됐으니까 분리 안 되고 전부 다 상습 도박,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된다. 자, 사안에서 이렇게 보셨고 더보기란 목차를 참고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